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종결자 권용재입니다. 자, 어저께 본 10월 고3 전국연합, 그렇습니다, 교육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사 그 예상 등급컷 그 대성마임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 47, 이해가 안 갑니다. 48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동아시아사는 제법 어려워네. 세계사가 좀 어려웠구나. 세계사가 아마 48인가 보다.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제법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50% 이상 틀린 문제가 꽤 많아요. 몇 문제나 돼요? 6문제 정도가 되고요. 특히 8번 문제 많이 틀렸고요. 10번, 14번 이 세 문제가 특히 많이 틀린 문제네요. 하나씩 보면은요. 우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제시문의 국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죠. 요 제시문의 국가만 파악하면 그 다음은 이제 쉬운 형태가 됩니다.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 가 국가는 파악하는 건 쉬워요. 가 국가는 포르투갈이라는 게 쉬운데 이제 선지에서 포르투갈을 찾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혁명 와중에 있었던 1926년에서 1928년 그 와중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죠. 많이 틀렸어요. 자, 이 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또 전문항 또 한번 쭉 풀어보면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요원이 뭐니? 1번 열도, 신석기, 새끼줄 무늬 뭐 이런 용어들에서 조문토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허무도. 항저우 쪽에 있죠. 허무도가요. 2번은 그죠, 만주. 비파형 동검이죠. 고조선과 관련이 깊죠. 3번은 이제 상의 제기죠. 4번이 이제 조문토기죠. 5번은 이제 양사호 토기로서 황호강 죽느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시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요. 진시황제와 몽유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항고조는 또 우리가 공국에 빠뜨렸다. 한무제 때 이르러 위청과 각거병이 선우정을 습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에서 공통점, 몽유엄, 뭐 항고조 두들겨 팼다, 위청 각거병한테 두들겨 맞았다, 이런 단어들에서 흉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흉노 찾는 거죠. 팔조법, 고조선이죠. 자연한과 우연한 흉노, 삼공구경 진한, 다음에 주자감, 발해, 혈연관계에 기초한 봉건제,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홍따이지는 간이죠. 일단 후금의 간이 되었어요. 후금의 간이 되었다가 영원성 전투 이후에 직후에 누르하치가 죽으면서 홍따이지가 간이 되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홍따이지가 황제로 즉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은 형제의 나라이므로 라고 하는 또 문장에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정묘호란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시문 전에 정묘호란, 이 제시문 뒤에 지금 홍따이지의 칭제권원이니까 칭제권원을 우리가 거부하죠. 청해공과 칭제권원의 이 칭제권원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어야 되는 사건은 병자호란이니까 병자호란 찾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죠. 자, 토목보의 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15세기 딱 중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토목의 변 앞에는 15세기 전반기 정화 영감 오류래라고 하는 정화의 원정 기간에 있었던 것 잘 맞추게요. 그리고 세종 때 있었던 거, 조선 세종 때 있었던 거 전부 다 토목변 전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게요. 뭐 사군육진, 수시마 정벌, 삼포 계양과 계약조 전부 다 토목보의 변 앞에 라고 하는 거,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토목보의 변 앞이냐 뒤냐. 뒤에는 원인의 난이 있죠. 에도마부가 수립했다. 새끼가라, 임진왜란, 새끼가라, 그리고 에도마부라고 하는 거 순서 알고요. 조선이 모문령을 지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문령은 랴우동 쪽에 있었던 명의 장수예요. 그래서 그 사루 전투로 랴우동을 이제 후금이 장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모문령이 조선으로 오게 되고, 인조반정 그리고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일련의 또 이 사건 순서 중요하죠. 자, 명의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죠.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나가사키의 중국인 거주지가 조성된 경위, 심패, 이런 용어들에서 17세기 후반 청계령 해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를 몰려갔고, 너무 많이 몰려오면서 일본의 은혜 유출이 심각해지니까 에도마부가 발급한 것이 18세기 때 발급한 것이 심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찾는 거죠. 청계령 해제, 뭐 청상 나가사키로 몰려듦이라고 하는 거를 선지에서 찾으면 돼요. 1번 통신사는 조선에서 에도 맞부로 보낸 건데 주로 쇼군이 바뀔 때 보냈죠. 슈인짱은 일본 에도 맞부가 17세기 초에 동남아시아로 가는 일본 상인들에게 발급한 거죠. 청계령 해제의 영역이 정답이고요. 기후약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일본, 특히 스시마 도주와의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행무역은 청나라와 서양 상인들 간의 그 관계로서 공행무역 폐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1차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같은 게 제시문에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포인트죠. 고구려에서 온 해자가 뭔가 그 도시락을 만들 것 같은 분인데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자. 그렇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 아스카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아스카 문화가 나오면 당시 중국은 아스카 수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주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아스카 문화와 관련된 유명한 절들, 아스카사, 고류사, 호루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요. 해초는 8세기죠. 정답 나왔고 불국사와 석굴암도 8세기예요.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른 우리 8세기 아닙니까? 헤이안 나라 헤이조쿄 해초 자 고다이고가 자꾸 떠올래. 코코분사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불국사 삼청 석탑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8세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진 8세기, 애닌 9세기. 자, 6번 밑줄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송첸칸포 끝났어요. 토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이 공주는 문성공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공주는 송첸칸포한테 문성공주 보낸 게 당태종이에요. 결국 당나라 문제이죠. 당나라 맞추자는 것이에요. 자, 1번 도호부에 파견된 관리. 예, 당이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만든 게 안동도호부예요. 그래서 안동도호부와 고구려 멸망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베트남 쪽에는 안남도호부를 두었죠. 정화의 항해에 참여한 군인은 15세기 명나라 영락제 때죠. 여진정벌에 나선 별무반 병사, 이거는 이제 12세기 여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12세기 순서 기억하고요. 별동, 별만과 동복구성, 금건국, 요나라 멸망, 정강의 변, 무신정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카마쿠라 마부의 창건. 순서 문제 중요하죠. 다음에 야마타이국 나오면 3세기죠. 히미코 여왕이고요. 위나라한테 조공을 한 거죠. 지방에 설치된 행성, 다루같이 나오면 원나라 문제로 알고 두면 되겠습니다. 행성과 다루같이는 몽골 제국도 있었는데 교과서 체제에서 나오면 13세기 후반 쿠빌라이 칸 중국 전체의 행성과 다루같이를 파견했죠. 7번 다음 동아시아 상황인데요. 전진, 동진 이런 단어가 키워드예요. 전진과 동진 나왔으니까 뭐예요? 전진은 5호 16국 초반에 잘 나갔던 국가죠. 그리고 전진은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동진은 백제 침례왕한테 불교를 전파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정답은 쉬워요. 56국 시기 찾는 게 아니라 56국 찾는 거죠. 1번 고조선이 멸망했다. 이거는 뭐 기원전 2세기 때 한 무제고요. 백강전투는 7세기 때 백제 멸망과 관련된 거죠. 금이 카이펑을 함락하였다. 이건 12세기 정강의 변과 관련이죠. 센코쿠 시대는 오니네 남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때까지의 모습이죠. 정답은 5번이죠. 물론 이거는 56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나라도 화복을 장악했으니까 56국과 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 자, 이제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학생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저께 많이 질문했어요. 많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 2명의 학생이 연달아 질문해서 아예 공지를 올렸어요. 많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큰 사막에서, 큰 사막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고비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이죠. 고비 사막부터 해서 요동에 걸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키워드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그림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다음에 전체 연 지역의 수십군에 응고한 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도 키포인트예요. 연이라고 하는 거, 연이 어디예요? 그죠? 베이징 일대예요. 베이징 일대. 그 전국 칠웅의 그 연이에요. 그럼 우리랑 붙어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랑 싸운 거 아니야? 고연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의 오래된 별명이 옛 연나라의 수도다라 하여서
연경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이 연 지역의 수식군을 뭐라고 불렀던 것이냐면, 그죠? 연운 16주라고 부른 거예요. 연운 16주 할 때 그 연이 같은 연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벌써 느낌 와요. 그다음에 동으로는 고려의 조공을 봤다. 근데 이건 힌트가 아니에요. 고려가 조공 책봉을 한 날은 처음에 송,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다 거란으로 갈아타죠. 그러다 금나라로 갈아타요. 이거는 힌트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로는 이원호를 신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게 서화잖아요. 서화라는 건 알 수가 있고, 서화와 군신 관계를 이룬 나라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송이에요. 송과 또 누가 있어요? 거란이 있죠. 거란. 아니, 금이 있죠. 금. 근데 거란도 맺었는데 제가 개념 체계는 있는데 그 문풀 체계에서는 뭐 얘기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알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요. 이게요. 이원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포인트예요. 이원호는 몇 세기 때 인물이냐면 서화를 공격한 인물로서 11세기 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운 16도 나왔죠. 그리고 고비사마포토에서 요동에 걸쳐서 영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1세기 때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힌트다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대, 이거 언제부터 있었다? 5대 때부터, 11세기 때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5대식이니까 5대식 국 10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송은 아니죠. 예, 지금 뭐 송나라도 서화를 신화국으로 삼았지만은 중원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는 북방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쉽죠. 문제 좋았네요. 1번 팔기제를 정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죠, 후금, 청이죠. 그다음에 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죠. 예, 뭐 서화도 있고, 서화가 이제 신하국이죠. 또 남송도 송이니까, 그죠? 예, 금도 있죠. 근데 금이 군주국이고 남송이 신하국, 이런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이죠.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원. 그다음에 만리장성 이남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이게 바로 연운 16주를 상징하는, 얘기하는 것으로서 거란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화라고만 제가 썼는데 금도 돼요. 근데 이제 금은 이제 군주국, 남송은 신하국,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밑줄침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송이 망했네요. 예, 송이 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랑캐가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이거 뭐 이제 원 같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쩌죠. 그래서 오랑캐를 나는 북으로 쫓아버리고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 원명 교체를 이룬 주원장이구나. 이때 나는 주원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무제, 업적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순서도 중요한데 14세기요. 물에남 외구 원만 고조죠. 순서가 물어 맞지 맞부 탄생, 아시카가 다까우지, 남북조 내전기 시작, 외구의 창궐, 그다음에 원명 교체, 지금 보고 있는 이때가 이제 주원장인데, 이때 뭐지 이거는 이때 이때 원명 교체기 때의 고려왕이 누구냐?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이건 홍무제 문제이지만 같은 시기 때 공민왕이 나도 맞구나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라즘 정보, 칭기스칸. 3번의 난을 진압했다. 청강희제. 난징을 도읍으로 삼았다. 홍무제. 사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누르하치.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이것도 많이 틀렸죠. 가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게 딱 봐도 너무 쉽죠. 일단 뭐 포르투갈이야 라고 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에서 포르투갈을 못 찾은 거죠. 맥카트니 사절단의 활동 결과를 알아본다. 맥카트니 사절단은 영국이 그죠, 청나라 건용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영국이죠. 대지만 학생들이 네덜란드만 기억하는데, 대지만은 원래 무슨 용도이냐면 포르투갈인들이 장사만 하고 크리스트교는 포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만들었던 인공섬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공섬 축조가 되는 기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와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 봉기에 포르투갈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포르투갈을 완전히 내쫓게 된 거죠. 그리고 시마바라의 난을 누가 도와주냐면 네덜란드가 한포 사격하면서 도와주면서 네덜란드가 대지마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사정을 아는 나의 학생들은 틀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다음에 1차 4.20 조약에 따라 할양된 지역을 찾아본다 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와 관련이 있겠죠. 코치차이나 일부이고요. 여기죠. 요즘이에요. 요즘. 대충 여기 쏙 들어간대.
다음에 페리함대의 강압으로 체결된 조약, 이거는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이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죠. 아카풀코와 마닐라 나오면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전투가 벌어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수남락 대한제국대예요. 대한제국대 일본의 전쟁이니까 청일전쟁은 아니죠. 그땐 조선이니까는요. 또 발트함대, 대한해협, 뭐 쓰시마, 뭐 발트함대, 뭐 이런 수많은 용어들에서 러일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만주국 수립의 원인이 되었다. 만주사변이죠.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 때죠. 상호간섭이 일어나는 배경. 이거는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상호간섭이죠. 순서 기억하고요. 세키, 간섭, 마. 순서. 루거우 차오 사건은 중일전쟁의 배경이죠. 베이징 근교에 있는 다리 이름이에요. 사할린섬 일부 지역을 일본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이제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세기 중엽에 단행되었고 나카노우의 황자가 도당 유학생. 뭐 딱 느낌 오네요. 그죠? 7세기 중엽. 뭐 나카노우의 황자, 도당 유학생, 서양문물, 당해문물 수용. 이런 용어들에서 다이카 개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유율령은 701년이에요. 8세기 초죠.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죠? 소가씨를 제거한 사건이죠. 그래서 설마 이걸 정답으로 했는 거였더니 진짜 이게 정답이 되더라고요. 과거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건 이제 1번은 그냥 과거 X로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고, 성리학을 일본에서 성리학을 성리학이 들어온 건 카마쿠라 마포 때고, 이게 이제 하나의 통치 이념이 되고 통치 철학이 되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열심히 번교 같은 곳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에도 마포 때가 되겠습니다. 쇼군이 나오면 막부죠. 그냥 삼성 육부의 중앙관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 수, 뭐 당, 뭐 발해 이런 나라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진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가 전쟁이 벌어졌대요. 미국은 일본의 주권을 서둘러 회복시키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이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1951년에 있었던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직후에, 그날 당일이지만 그 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거죠. 이 앞에 또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중국군 참전이 요 앞이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앞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경찰 예비대 창설이라는 거,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미일 안전보장조약, 그리고 나서 이제 일화조약이죠. 일화조약, 그리고 휴전이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1차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는 DMBF 전투와 제네바 합의가 있다는 거, 협의가 있다는 거, 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옳은 것은 중국, 일본이죠.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파리 강화회의죠. 군비축소, 워싱턴 군축회의죠.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포츠담 선언의 부분이 있어요. 포츠담 선언의 원문이 그 개념책이랑 문풀책에 있을 거예요. 예, 문풀책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있으니까 꼭 참조해. PPT로도 보여줬어요.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남북 분단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이것도 많이 틀렸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게 뭐냐? 국민혁명의 주요 진격 방향이다. 광저우, 상하이, 난징, 진안, 베이징 전부 다 중요한 그 진로에 있었던 도시들이죠. 여기서 출발한 거죠. 국민혁명군이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장체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4.12, 이 기간에 신간회가 먼저 만들어지죠. 이거에 기대를 품고 상하이에서 4.12 정변으로 공산당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국민 정부가 그 장체스를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따로 정부 차리겠다라 하여서 장체스가 난징에 따로 국민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민 정부가 2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장체스한테 이제 합쳐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중국 공산당이 장체스에 저항하여 홍군을 만들게 됩니다. 난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치는 몰라도 돼요. 홍군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중국이 이제 이렇게 소란할 때 또 찬스죠. 그래서 산동반도에 대한 야욕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산동에 대한 1차 침략과 2차 침략이 바로 이때 있었고, 특히 진안까지도 쳐들어가서 그 산동 2차 침략은 진안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산동성의 주도가 여기에요. 주성이. 칭다오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 사건, 뭐 산동반도 침략, 일본의 이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베이징 이제 먹게 되고, 베이징 먹기 전에 이제 장조린 도망가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에 배진당해서 기차체 폭사당하죠. 자, 이게 국민혁명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신간의 국제연맹 탈퇴는 그죠. 만주사변과 만주구 수립 이후에 국제연맹의 리튼조사단의 보고 이후에 이제 탈퇴하게 된 거죠. 자, 정답 나왔고, 1차 국공합작 성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다음 15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에 왔대요. 볼모로요. 느낌 오네요. 예. 우리나라 조선 세자가 베이징에 인지를 왔다면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가 대가리 박으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온단 말이에요. 그 큰아들이 소현세자, 작은아들이 복림대군으로, 그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조, 북벌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소현세자 나왔으면 무조건 동아시아사에서는 아담샬 묻기 문제입니다. 명말청초에 걸쳐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천연로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옌프가 진화와 윤리라고 하는 사회진화론을 번역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게 또 같은 데 있었던 변포자가운동이죠. 천주시리는 명말에 있었던 마테오 리치죠. 이 사람은 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해체신서 스키타 겐파쿠, 시언력 아담샬, 원명원 설계는 18세기 건륭제 때 활동했던 카스틸리오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다음 학문은 뭐냐? 고사기, 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런 말에서 제대로 먹은 국뽕,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증리, 양명학이죠. 개인해탈, 상자부 불교죠. 조나운동, 정답이죠. 오경정의 편찬, 공영달이죠. 훈고학을 집대성한 거죠. 당나라 때 인물이고요. 고대 유학, 고학이죠. 고학이고 관련된 인물은 오규소라이, 이토 진사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7번. 미줄진 조약이 체결되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주룽반도 할양, 이 포인트죠. 개항정은 더 늘어났고 크리스트교도 인정되었다. 이런 용어들에서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베이징 조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룽반도 할양까지 있으니까 베이징 조약이죠. 자, 그래서 2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이 없네요. 태평천국 운동 순서 기억하기죠. 상제, 폐하, 폐리, 하친조약, 상제, 폐하, 에덴동, 요거 다 있어요. 지금 에덴동산, 베이징 양꼬치. 이건 이제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거니까. 에로우 사건, 텐진조약, 그리고 밀, 수호, 통상조약, 베이징 조약, 양모운동의 시작, 꽃인 차이나 일부 할양, 태평천국 운동 끝. 이렇게 돼서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있었던 거 충분히 단독 주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고요. 자,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한 게 뭐냐? 이 시기에, 그러면 2년간 사절단으로 미국과 유럽 갔다 왔어. 그 사이에 근대학자도 마련하고 태양광도 도입했어. 이런 용어들에서 1870년대 전반기 때 있었던 이화쿠라 사절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70년대 전반기는 절대 순서 문제 묻지 않아요. 그냥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개혁 한꺼번에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따라 외워야 되는 것은 70년대 전반기가 아닌 거. 강화도조약, 도쿄대학, 육규합병, 제국헌법, 교육치거, 제국의회, 그리고 이제 와서 청일전쟁. 이번에 그 한 학생이 약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이거요. 강도를 부인까지 추가해서 강도를 부인이 헌교제로 팬다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다 70년대 전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정답. 이거 경인선이죠. 예, 우리나라 경인선은 언제입니까? 은하철도 999라 할 수가 있죠. 아니구나. 이거 경인선이 아니구나. 경인선이 아니라 한국 인천에서 교역을 한다는 거. 부산 인천 원산 계약은 언제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니까 아니죠.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된 신보, 70년대 전반기죠. 경사대학당 변포자가 운동이었던 1898년에 만들어졌죠. 그죠? 요코하마 기차 역시 70년대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게 뭐니라는 것인데요. 미국과의 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당, 투쟁, 지난달 일어난 한국의 민주혁명, 이런 수많은 용어들에서 1960년에 있었던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반대운동, 일명 안보투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투쟁에 또 4.19 혁명에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1960년에 일어난 거 단독 문제입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일단 대약진 ING 상황이죠. 4.19 혁명, 안보투쟁, 그리고 그해 말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빼뜨콩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단독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면은 뭐 내용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반대하는 6.3 운동 또는 뭐 6.3 시위 또는 뭐 6.3 항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일 수교와 관련된 거죠? 맞나?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일 수교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투쟁이에요. 뭐 65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64년 6.3 시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간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 1961년 정도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그죠? 5.16 군사 정변이 있다는 거죠. 4.19 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장면 정부를 이제 드신 게 바로 박정희의 5.16 군사 정변이죠. 이후에 이제 1차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 있는 거죠. 또 무슨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있을까요? 베트콩 성립, 남베트남 내전 상황, 그리고 뭐 통킹만 사태, 이런 것들이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문화 대혁명이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1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1969년이죠. 태난먼 사건이 발생했다. 89년. 5.16 군사정변 61년. 일본과 타이완이 국교를 수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중 5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1976년에 있었던 사실이죠. 뭐로 치맞을까요? 이거는요. 뭐 베트남 공화국 있으니까는요. 베트남 공화국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맞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를 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뭐 포토샵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 이상하게요. 인물도 복사할 수 없어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가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마오쩌둥 사오 화거평은 몰라 되는 사람이죠. 화거평은 마오에를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오 사오에. 근데 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화거평을 몰아내고 집권한 가는, 이게 포인트죠. 4개 부분의 현대화,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도입, 이런 용어들에서 덩샤오핑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덩샤오핑 찾기예요. 그래서 하병법, 북한이죠. 1984.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이건 이제 1921년에 그 상하이에 이제 모 음식점에서 천두슈가 만든 거죠. 마오도 이때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마오는 이제 주요 인물이라기보다 이제 서기로 참여를 했었죠. 도이머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건 이제 베트남 1986년이죠. 민진당 후보로 이건 타이완 얘기죠. 천슈이벤 이야기고요. 남순 강화가 이제 태난먼 사태 이후에 덩샤오핑의 바로 모습이었던 거죠. 남쪽을 돌아다니고 우리 더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강화는 여기서 이제 말 강자, 말 화자. 오! 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은데, 했던 거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보지 마시고 이제 개념, 했던 거, 문풀책, 했던 거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잊지 않는 거. 이제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걸 이제 잊지 않는 거, 결합시키는 거, 조합시키는 그런 능력을 더욱더 잊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했던 거 하십시오. 헌 교재 다시 들추어서 더욱더 헌 교재로 만드는 거. 이번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회탐구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그날 만나도록. 감사합니다.